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는 말 그대로 표입니다. 표니까 일정이나 달력이나 또는 게시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있냐면 메일에 이메일로 오는 거에서 내용들을 넣을 때 그때도 테이블 태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이메일에서 의외로 테이블 태그를 많이 활용하는 건 테이블로 작성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나 CSS를 해당 테이블에만 작동하도록 작성을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저 테이블 안에 있는 스타일들이 그대로 살아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표는 당연히 표, 일정, 달력, 게시판, 특히 게시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것들이 리스트로 할 수도 있지만 표는 표를 만들라고 테이블이란 태그가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의미에 맞게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테이블로 됐던 것들을 최근에 UL이나 DIB로 바꾸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꿔도 화면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시멘틱 태그로 다시 기조로 오면 표인데 DIB나 UL로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사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이블 태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일단 고전적인 방법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조금씩 살을 붙이고 검색이 잘 되는 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태그라고 테이블로 시작을 합니다. 테이블 태그로 시작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줄 단위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테이블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화면과 같은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걸 만들 때 줄 단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한 줄 안에 몇 칸이 있니? 라는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돼요. 한 줄 테이블 로우 만듭니다. 테이블 로우 주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테이블 로우입니다. 테이블 로우 안에 테이블 데이터 TD라고 해요. 테이블 데이터 주석으로 또 설명할게요. 테이블 데이터 하나하나의 칸, 셀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죠? 한 줄, 여기 지금 이 부분 보고 있어요. 한 줄 안에 4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터 3개군요. 숫자까지 4개죠? 숫자까지 해서 맨 앞에는 제목 1, 2, 3 해서 첫 줄에 있는 걸 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도 tr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로 돼 있던 부분은 지우고 갈게요. 내용은 숫자 1, 그 다음에 데이터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했고요. 두 번째 줄, 다 반복이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lt 방향키 아래 마지막 줄도 만들어 볼게요. 4까지 있군요. 그 다음에 합계 토탈 1, 2, 3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자, 작성하고 보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엑셀에 있는 것처럼 테두리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직 CSS를 배우지 않았지만 테두리가 나오게 하는 속성은 고전적인 방법 소개를 할게요. 이 부분 나중에 CSS를 배운다면 쓰지 않습니다. 보더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옵니다. 선이 나오는데 선이 지금 겹쳐 있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스타일을 작성해서 테이블에 저 선을 border collapsed 속성의 값을 collapsed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을 두 줄을 한 선으로 합친 거예요. 이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안에서만 이 페이지의 모양을 담당할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테이블 태그를 선택하고 그 테이블의 속성 중에 보더가 컬랩스 겹치는 속성을 컬랩스 겹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태그를 작성을 해봤는데, 자, 지금 작성한 이 태그는 지금 엑셀에 만든 표하고 좀 달라요. 엑셀에 만든 거하고 조금 다르게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엑셀의 모양은 위에 얘들은 이런 식으로 두껍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가운데 정렬하는 건 CSS로 해야 돼서 이후에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 얘들이 지금 다 제가 tr 태그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모양은 어찌저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테이블은 검색에 용이한 테이블은 아니에요. 검색에 용이하도록 어디가 이 표의 머리고 어디가 몸통이고 어디가 정리하는 부분인지는 사람은 이게 이 표의 머리구나, 이 표의 몸통이구나, 이 표의 정리하는 발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걸 해석하는 지금 다 똑같은 TRT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수집해서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A라는 사이트엔 이런 테이블이 있어 라고 해서 수집하는 목록을 생성하는 그런 검색 엔진들의 로봇들도 이 사이트 왔을 때는 그냥 이 표가 있네 라고 해서 정리하고 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디가 머리고 몸통이고 발인 걸 구분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1대1로 똑같은 컨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B라는 사이트에서는 표를 정성껏 머리는 어디고 키헤드 몸통은 어디고 발은 어디고 라고 해서 구분을 잘 해줬다면 그 사이트가 훨씬 더 검색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첫 줄을 테이블의 머리라 라고 해서 안쪽으로 Alt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Alt 누르고 제가 방향키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여기 첫 줄에 있는 얘들은 일반적인 테이블 데이터가 아닙니다. 테이블 데이터가 아니라 얘들은 테이블의 헤딩이에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헤딩이라고 해서 하나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목들이 다 테이블의 헤드이니까 얘들이 TH로 모두 변경을 합니다. TH 해서 제가 지금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Ctrl C, Ctrl V 해서 하고 모두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볼드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밑에 사이드바 좀 접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 페이지의 머리다 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가 숫자 4번까지가 이 페이지의 몸통이에요. 마지막 한 줄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통입니다. T body 바디로 마지막 줄을 빼놓고 모두 안쪽으로 Alt 방향키 위에서 넣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Tfoot이라고 해서 얘가 이 표의 발 부분이다. 아래에 정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들도 볼드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줄의 첫 번째 데이터는 TD가 아니라 TH라는 얘기입니다. 변경을 해줍니다. 각 줄의 첫 데이터는 모두 TH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보면 합계도 마찬가지 마지막 부터 안에 있는 합계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서 TR에 TD로만 돼 있던 사이트보다는 테이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표가 됐고요. 검색도 잘 될 확률이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TH는요. TH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냐면 제목의 방향, 제목의 범위라고 해서 스코프라는 속성이 있어요. 스코프에서 이게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다. 컬럼이라고 하고요. 가로를 대표하는 제목이다. 라고 하면 row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얘 구분을 보면 이 구분은 이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들이에요. 얘들이요. 그리고 이 숫자 1번은 얘들이 1번째 글, 얘가 2번째 글, 얘가 3번째 글 해서 가로줄을 대표하는 제목들이에요.
위에 구분에 가서 스코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컬이라고 해서 컬럼 방향의 제목이다.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들은 가로 방향의 제목들이다 라고 해서 row라고 넣어 주십니다. 각 줄의 숫자 부분에는 row라고 넣을게요. 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넣고 봅니다. 화면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의미에 맞춰서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테이블에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다가 이 테이블은 말이죠 라고 해서 캡션을 달아볼게요. 캡션에다가 제목과 테이블의 제목과 테이블의 설명을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합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분선을 하나 넣고 요건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HR 내용의 구분선을 하나 넣고요. 앞서 만들었던 테이블을 모두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Ctrl C 복제했고요. HR 다음에다가 테이블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합쳐볼 거냐면 우선 이 두 개를 합쳐볼까 합니다. 이렇게 합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1, 2가 남아있고 이렇게 두 칸이 합쳐졌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바디를 치면 T 바디 안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 두 칸을 써요. 두 칸. 얘가 칸의 너비를 이렇게 두 칸을 쓴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1, 2에 가서 데이터 1, 2, 이 칸이 두 칸을 써요. 얘한테 너의 컬럼의 스팬에서 to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나올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지우거나 주석 처리하거나. 자, 그럼 여기 이제 합쳐졌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어디도 합쳐보고자 하냐면 데이터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합쳐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합쳐보겠습니다. 데이터 2. 자, 이번에는 T 바디 안에 하나, 둘, 세 번째 어쨌든 데이터 2가 옆에 컬럼을 쓰는 게 아니라 row, 세 줄을 써요. 얘가 세 줄. 누가요? 데이터 2가 얘한테 가서 row span, 줄의 개수라고 해서 세 개를 적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올 자리가 없었냐면 3, 2와 4, 2가 나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3, 2에 가서 주석 처리하고 4, 2가 나올 자리가 없는 거니까 주석 처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엑셀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칸을 합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의 간단한 명세를 봤는데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너비가 위에 거에다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 1, 2가 길다. 위에다 해볼게요. 데이터 1, 2의 내용이 길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이블의 너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게 기본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CSS를 배우면 얘들의 너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너비를 지정할 때 가장 베스트는 여기에서 가장 무식한 방법은 맨 위에 거 우리가 지금 엑셀도 보면 위에 칸을 넓히면 아래 칸이 좁을래야 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줄만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들의 너비 여기다 직접 이렇게 위드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 너비를 바꾸려면 이 HTML 태그까지 와서 바꾸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중에 테이블 밑에 컬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컬을 안에다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컬 만들어서 컬럼에다가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를 넣어서 얘들한테 얘 너비가 예를 들어서 컬럼 1이다. 둘, 셋, 넷. 지금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목 1이 제일 길고, 예, 아까 글씨 썼던 거 잠깐 줄여볼게요. 제목 1이 제일 길고 나머지는 짧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2로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해본다라고 해볼게요. 아직 CSS는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CSS까지 가서 너비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클래스명은 점 찍고 CSS에서 불러와요. with 예를 들어서 80픽셀. 컬럼 1들은 다 똑같이 80픽셀이라는 얘기고요. 컬럼 2만 with를 300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너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컬 그룹 안에다가 컬럼을 만들고 만드시면 됩니다.